윤석열 당선인 성접대 기사 오보의 출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중에 김용민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 별장 성접대 오보의 출처로 김용민 의원을 갑자기 겨냥했습니다. 과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면에서는요, 윤석열도 접대받고 검찰은 덮었다. 3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밑에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김학의 사건을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명되지 않더라.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아니, 제가 아까 해보란 말이야.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을 잠깐 되돌리기 위해서 3년 전 기사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 1면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윤석열도 별장에 수차례 접대, 검찰 그런데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했다. 이 보도였는데 당시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오보로 나중에 드러났고, 근데 당시 화면을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격양됐던 모습이 다 생생한 기억이 좀 납니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별장에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놀랐고,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듬해 보도를 했던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걸까요? 어떻게 그럼 이런 오보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예. 당시 김학의 씨 관련된 문제를 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이규원 검사하고 김용민 현재 의원, 당시는 이제 주심 위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박준영 변호사 생각하기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결국 이규원 검사나 김용민 의원이 이 문제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보도가 나온 거 아니냐. 본인이 보니까 이규원 검사는 본인은 아니다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럼 김용민 의원 혹시 본인이 유출해서 한겨레 신문에 이런 엄청난 오보가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검수완박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혹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들어갈까 봐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할 수 없다. 제보자인지 취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적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출처가 당시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이다. 근데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죠. 참여해서 그 상황들과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원이나 검찰의 오판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예. 이 박준영 변호사의 생각은 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해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판이라든지 잘못된 결정의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준영 변호사의 소신이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허위 내용의 오보는 자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규현 검사 아니면 김용민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예. 누구인지는 자기로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강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박준영 변호사 입장에서 나는 이규현이나 김용민 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세상에 밝히겠다. 예. 당신네들이 억울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소를 해봐라. 그러면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네,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고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얼마나 허구적인 내용인가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다. 그 수단으로서 나는 이 부분을 지금 나에게 고소를 하라고 요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뭐 그 전부터이긴 합니다만 꽤 비판 수위를 높여왔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자, 견해를 알겠습니다. 밝히는 그러면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소환 안 하고 계십니까? 언제 소환하실 겁니까, 윤석열 후보? 김용민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추측하는 건 자유지만 당시 기사가 성접대 기사가 오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얘기했다.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에게는 나 고소해라. 그러면 검찰 수사 들어가면 정말 그 오보의 출처가 김용민 의원인지 아닌지 밝혀질 거 아니냐. 근데 또 고소를 안 했고 뭐 이 부분 때문에 더 갑론을박이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지금까지도 많았습니다.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한 경우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을 이제 고소를 하거나 꼭 이 같은 박준영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갑자기 이제 뭐 검찰 개혁에 뭐 이거 민주당이 지금 수사권 조정 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왜 갑자기 그 당시에 어떤 잘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고 나오는지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사회에 의혹만 던지는 것이 과연 또 책임감 있는 박준영 변호사의 또 입장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최근 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데 박준영 변호사가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서 오보의 출처 아니냐 밝혀라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 주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당선인 부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김건희 여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